오늘 주제는 늙음을 두려워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전부터 노화와 노쇠를 같은 말처럼 섞어 사용해왔고 그 오해가 불필요한 불안을 키워왔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의 흐름이다. 반면 노쇠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시간이 몸에 쌓이는 방식에 있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늙는 일이 아니라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발걸음이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버릇 속에는 노화가 아니라 회복력의 문제이며 곧 노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노화는 토끼 걸음으로 오지만 노쇠는 거북이 걸음으로 오게 하는 삶이 있다. 이 주제는 그 두 걸음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받아들이되 늦출 수 있는 노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라고 말하기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동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듯 시작되는 일도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무거워진 무릎,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짧은 숨, 밤중에 자주 깨는 수면, 계단 몇 층에 가빠지는 호흡. 이 사소한 변화들은 시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노화는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노화는 어떤 속도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노화는 마치 숲속의 토끼처럼 옵니다. 바스락거리며 빠르게 하지만 크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노화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회복력의 저하로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근육 회복이 느려집니다. 수면의 변화는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며 아침에 개운함이 사라집니다. 호르몬 변화는 근육 단백질 합성과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감각 저하는 시야는 쉽게 피로해지고 소리와 냄새의 구분이 둔해집니다. 면역 기능 변화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바뀌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몸은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합니다. 강물이 장마 뒤에 조금 느려지듯 신체는 자신만의 생애 리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쇠는 노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노쇠는 노화와 닮았지만 결이 전혀 다릅니다. 노화가 자연이 허락한 변화라면 노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의학적으로 노쇠는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진단됩니다. 걷는 속도의 뚜렷한 저하, 악력손 힘의 감소, 체중 또는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 만성적인 피로감, 신체 활동 능력 저하. 단 하나만 나타나도 이미 노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쇠가 두려운 이유는 느림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복력의 붕괴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노쇠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요? 아닙니다. 의학계는 분명히 말합니다. 노쇠는 관리되는 삶과 방치된 삶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노쇠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누적 결과입니다. 거북이가 땅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걸어오듯 노쇠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쇠를 늦추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70대 이상 노인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하루 10분의 스쿼트, 30분 이상의 빨리 걷기만으로도 노쇠의 속도는 절반 가까이 늦춰집니다. 둘째, 단백질은 생명력입니다. 70대 이상은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셋째, 수면의 질은 회복력의 뿌리입니다. 불 밝히기를 낮추고 낮잠은 20분 이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은 면역력과 근육 회복을 동시에 지탱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은 정신의 근육입니다. 하루 짧은 대화를 가져도 인지저하 위험을 30에서 40% 낮춥니다.
고립은 노쇠의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까? 다음 질문들은 건강 점검표이자 삶의 사유입니다. 나는 하루 중 언제 가장 피로한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가? 내 식단의 단백질은 충분한가?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최근 6개월간 내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몸의 계절을 읽는 사람만이 노화와 노쇠의 경계를 슬기롭게 건넙니다. 느려진다는 것은 정말로 삶의 축소일까요? 아닙니다. 느림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에 가까워지는 방식입니다. 느려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바라보고 더 오래 기억하며 더 섬세하게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음이 속도의 세계였다면 노년은 깊이의 세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의 계절을 적응해야 할까요? 시간의 강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그러나 건너는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노화는 토끼처럼 빠르게 다가와 서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쇠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다가와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두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남은 생을 더 장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이 깊어지고 감정의 잔향이 길어지는 일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쇠는 늦출 수 있습니다. 느림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 속에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순간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